안녕하십니까, 울트라TV입니다. ultra 비니분 아니에요? TV입니다. 승차감 어떠세요, 기쏨님? 승차감 저는 괜찮아요. 이게 되게 뭔가 이제 위아래로 살짝 물침대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에어서스까지는 아니고 그런 이제 출렁출렁임이 그냥 와 되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패밀리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역시. 테슬라랑 비할 건 아니고. 어떠신가요? 아, 승차감 너무 좋더라고요. 승차감 좋았어? 저는 좋았어요. 나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제일 좋았던 전기차는 iX라고 생각하는데 iX에 에어소스 들어간 거만큼 좋았어.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요 EV9의 시승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나 기다리던 차량이고, 지금 저 빨리 출고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EV9에 좀 진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려고 왔습니다. 테스트할 것도 많고요, 차량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모빌리티 생활을 영위하게 될지, 그리고 새로운 공간이 저한테 생기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차량이 과연 어떤 재미를 보여줄지 오늘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이제 여태까지 한 번도 시승기나 승차감, 여유로움에 대해서 한 번도 사람들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서 있는 차량을 리뷰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최고로 많이 느껴봐야 되는 부분은 승차감. 차량이 이 등치가 100kWh의 배터리를 갖고 어떤 느낌의 승차감을 주는지, 그리고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 차량이 어떤 주행 질감을 보여주는지, 발진 가속감도 한번 느껴볼 거고요. 오, 4.98. 공간감은 당연히 계속 차량에 타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노트북도 준비했고, 그리고 서브 모니터도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제가 계약한 차량은 이 차량이에요. 페블 그레이. 근데 제가 오늘 타게 될 차량은 판테라 메탈인가 판테라 블랙인가, 아무튼 이 차량을 오늘 제가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 차량들을 모아놓으면 그 모아놓는 것에 대해서 약간 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쫘르륵 EV9들이 쫙 모여있는 걸 보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제가 너무나 기대되는 이 EV9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요, 뭐 제가 영상을 벌써 몇 번이나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외관적인 부분은 여기 위쪽에 보시면 영상 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올려놓은 이닉스테리어 리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은 주행감이라든지 주행 질감, 승차감, 발전 가속감, 파워, 토크, 그리고 300마력이 넘어가는 마력이지만 어쨌든 등치가 워낙 크고 한 2.4톤 정도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285, 455R 21인치의 휠을 갖고 있는 이 덩치가 과연 어떤 승차감과 어떤 주행성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 EV9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와, 차키 봐요. 차키도 누가 봐도 재생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차키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상당히 예쁘네요. 당연히 홀드가 될 건데, 오케이,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칙으로 쫙 한번 닦아주고, 고고 해봅시다. 드디어 다 본다, 씨. 진짜 너무 기대를 하던 차량이라 오히려 저는 좀 걱정됐어요. 너무 사람이 사실 기대를 하면, 이 좀 영화도 그렇고 너무 기대를 하는 거는 안 좋아, 보면. 그죠? 근데 일단 기대를 하고 뭐 자시고를 떠나서 일단 차량 자체가 일단 워낙 크게 나왔고, 그리고 제가 처음 타자마자 딱 느낀 게 뭐냐면, 야,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 너무 좋다. 너무 다행이다. 저는 솔직히 승차감 되게 안 좋을 거라고 걱정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EV9을 한번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회전하세요. 이 친구가 지금 AR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네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이테크인가? 어디에 물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자님들께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질문을 토대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 이 친구는 오늘 HDP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HDP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차가 잠깐 멈춰있는 동안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하신 부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일단 HDP의 성능, 승차감, 고속 전비, 전비 리셋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충전이 지금 76%로 되어 있는데 604km를 갈 수 있다고? 잠깐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무게 대비 브레이크 성능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 요거 AR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게 딱 그 소나타 N라인 코나 일렉트릭에 들어가 있는 그 친구인데 같은 모델이 써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이게 제가 소나타 N라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 것 같은데 약간 카메라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에코 모드에 놔뒀거든요. 일부러 에코 모드에 놔둔 건 아닌데 에코 모드에 놔둬서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네요. 604km를 단인차예요. 단인차. 그렇지 당연히. 얘는 76%의 배터리로 372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보 새끼. 첫 번째로 승차감이 바로 딱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 승차감은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딱 EV6 같은 세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EV6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이 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세팅 자체는 뭐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눌러주는 무게, 힘, 중량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꽤나 정제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고속 주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285 455R 21인치의 느낌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느낌의 폭신폭신함과 승차감이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많은 충격을 감수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느낌 자체는 좋네요. 이거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사실 되게 불안했는데 잘 됐다 싶어요. 이 기대를 한 만큼 문제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처럼 트렁크에 앉아서 실내에서 취식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실내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 차박히트 없이 누워도 잘만한지 일단 궁금하시다고. 그리고 누워서 천장을 보면 선루프로 얼마나 하늘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앞열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 선루프가 되어 있어서 이 친구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거 자동으로 윙윙 하는 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빨리빨리 문 여닫고 하는데 되게 좋고, 하늘 잘 보이고. 뜨거 씨, 열차단 PPF를 하든지 해야겠다. 이거 꽤나 면적이 넓어요. 이게 앞열인데도 불구하고. 대신에 완전히 파노라믹 선루프로 쫙 이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오늘 에어, 어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에어가 오늘 없어요. GT라인이랑 에어가 없고 어스 모델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스위블 시트입니다. 스위블 6인승 차량이고요. 다른 분들 보니까 6인승 릴렉션 시트도 있으신 분이 있고 7인승 뒷좌석이 5인승 벤치형 시트로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승차감은 합격, 무조건 합격. 이 정도만 되면 사실 타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건데 그래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외부에서 EV9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량들을 보면 크기 대비 폭이 넓어 보이지 않고 위로 껑충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좀 아쉽네. 그리고 얘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다 좋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살짝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퍼스펙티브가 위쪽을 살짝 쳐다보고 있어서 약간 이렇게 밑에를 쳐다봐야 바닥면에 그 AR 증강현실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카메라 세팅을 통해서 좀 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얘가 지금 HUD가 앞에 전면에 들어가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세팅을 다 안 해놔서 그랬겠지만 밝지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선명합니다. 제 EV6에 들어가 있는 HUD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보다 훨씬 선명하고 크기도 굉장히 적당하고 풀 컬러로 되어 있고 되게 시인성이 좋네요. HUD 되게 좋다. 살짝만 밟아볼까요? 살짝 밟으면서 이렇게 코너를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이 무게가 이 정도의 G값을 받으면서 달려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네요. 285 455R 21인치라고 하는 엄청나게 광폭 타이어를 스퀘어 사이즈로 아무래도 갖고 있다 보니까 면적을 갖추고 있는 아이가 워낙 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느낌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승차감이 되게 좋네. 승차감 좋다.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제가 사실 승차감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드라이브 모드가 어딨지? 여기다.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에서 노멀로 한번 바꿔볼게요. 노멀로 바꾸면 가변된 표가 적용이 되려나? 일단 액티브로 사이드 볼스터가 딱 나와줘서 옆구리를 조여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나가보면 와, 파워는요 여러분들 여유가 넘치다 못해 넘칩니다 진짜. 파워는 너무 넉넉한데? GT라인도 중요하지만 GT라인에 부스트를 넣으면 얘보다 더 셀 거잖아요. 와, 파워 장난 아닌데 전 솔직히 1000마력이 넘어가고 500마력이 넘어가고 물론 좋죠. 좋은데
일상적으로 이런 큰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 영역, 가족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저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해요, 충분해. 아, 잘 됐다. 다행이다. 포트에다 놔두고 달리니까 좋네. 얘가 이렇게 움직여보잖아요. 그러면 롤이 좀 심한 편입니다. 롤은 좀 많이 심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BMW의 iX xDrive 50 같은 느낌의 스포츠성을 바라면 안 돼요. 상당히 롤이 좀 심해요.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스포츠 주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차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 허용 범위가 일반 차량들보다 조금 더 많이 높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댐퍼 세팅도 조금 스포티하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흔들리긴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롤을 허용하는 거는 허용하는 건데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직진 가속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딱 들어오면 롤을 허용은 하지만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세팅이 아니라 굉장히 여유롭게 움직이는, 붕 뜬 것도 더 넘어서서 한 2박자 늦게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어제 제가 G4를 타서 좀 더 그런데 G4 같은 차량들은 내가 딱 움직이면 진짜 거의 1대1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싹 하면 싹, 싹 하면 싹, 이렇게 싹싹싹 움직이는데 얘는 진짜 뻥 아니고 내 시선은 그대로인데 아래에 있는 요것만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를 느끼셔보면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이 상황에서 안정감을 잃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타이어가 늦게 쫓아오다가 엉덩이 꼬리 따라오는 그 느낌은 드는데 타이어 트랙션을 잃는다거나 노면을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거나. 얘는 아무래도 3.1m의 휠베이스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서 오는 승차감적인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진짜 안정감 쩌네요. 안정감 좋습니다. 제가 딱 느끼는, 예측했던, 원했던 딱 그 정도의 승차감이고 딱 그 정도의 시트 포지션이고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고RPM 영역이 아닌 것처럼 세팅이 되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100km가 넘어서도 봐요. 지금 100km란 말이에요. 100km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머리가 뒤로 파묻힐 정도로 토크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전혀 없어요. 일단 달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약간의 스포츠성을 한번 느껴볼까요? 브레이크는 이게 담력이 딱 밟히자마자 딱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쑥 들어간 다음에 탁 들어. 약간 마치 페이드가 생긴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그런 스펀지 들어가는 느낌으로 브레이크가 밟혀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의도된 세팅인 것 같기는 해요. 세팅 자체가 딱 이렇게 달려서 브레이크를 싹 밟아보면 이게 뭔가 약간 기민하게 움직이고 반응성이 빠르게 브레이크가 밟히는 건 아니고요. 적당하게 눌려진 상태에서 꾹 밟아야 브레이크가 밟힙니다. 회생 제동량이 2란 말이에요. 이걸 아이페달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원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엑셀러레이터를 밟다가 엑셀을 떼면 바로 브레이크가 밟힐 정도로 회생제동이 걸리는 이런 부분들 상당합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를 너무 잘 만들었는데 주행감과 주행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페달 해놓으니까 운전자인 나도 좀 멀미 날라간다. 레벨 2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 폭스바겐의 TDI 엔진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정도로 되는데, 인테리어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하나가 좀 거슬리는 게 있어요. 엑셀을 밟으면은 에너지의 사용량이 쫙 올라갔다가 회생제동이 되면은 에너지를 회수한다라는 그 그래프가 왔다리 하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이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4프레임? 30프레임도 아닌 느낌이에요. 한 24프레임, 20프레임 정도 되는 느낌이 딱딱 끊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테슬라나 BMW 같은 차량들이 BMW도 좀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부드러움은 좀 아쉬운데 BMW 오히려 ID7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4프레임 좀 아쉽네. 최신 전기 차량들이 이런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파워적인 부분, 주행성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뭉뜨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뭔가 스포츠 주행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이 살짝 아쉽습니다. 왜냐면 제가 iX xDrive 50에서 느꼈던 약간 그런 스포츠성도 약간 기대하기는 했거든요. 생긴 게 워낙 강력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달려나가는 느낌 자체는 상당히 빠릅니다. 브레이크 위험한데?
브레이크가 살짝 아쉽기는 하네. 약간 스포츠 주행을 살짝 해보고 있는데, 자 이제 완전 풀악셀이에요. 지금 풀악셀을 밟고 엄청나게 빨리 나가고 있는데 풍처럼 뒤진다잉. 그리고 브레이크가 살짝 확실히 아쉬워요. 브레이크를 제가 봤을 때는 4P, 2P 정도로는 넣어놔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그리고 부스트 모드가 없을 거예요. GT 라인이 아니고 부스트 모드가 없는 친구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속도는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천천히 나아가는 그런 차선 변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진짜 너무나 안정감이 좋고, 야, 아무래도 이게 휠베이스에서 오는 안정감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상당히 칭찬해 줄만 하기는 하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와, 되게 좋다. 스포츠 주행은 아쉽다. 하지만 스포츠 주행이 직진성에 대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얘는 승차감이 겁나 좋고 휠베이스에 기반으로 한 안정감이 수반되어 있는 고속 주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고속 주행 그란투리스모로서로의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저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승차감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